김병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지내신 별이 4개 사성장군 출신으로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김병주 TV 구독 5만만 되게 해달라고. 네. 5만 달성됐습니까? 예, 5만 다스베이다 덕분에 달성되고 지금은 자그마치 7만 6천까지 갔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5만만 달성하면은 충분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10만 돌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2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가지고 난리잖아요. TF 단장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국방위원이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신 분이고, 특히 한미연합자산이라고 하는 그 연합자산이 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닙니까? 네. 예. 지난주에 윤건영 의원이 네. 나와가지고 당시에 월북으로 했던 근거들 얘기했거든요. 그거부터 짧게 요약하면, 하나는 실족했다면 구명조끼를 입을 새가 없었을 거 아니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갔는데 역시 갑자기 실족했다면 네. 그럴 수 없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부유물도 잡고 있었는데 준비한 정황 중에 하나 아니냐. 또 하나가 조류가 있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북을 뜻하는 북한 용어 내용이 한미연합 정찰 자산에 의하여 포착된 부분이 있고 이게 소위 SI 정보다. 공개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질문인데요. 네. 우선 이미 국방위에 속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직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국회 공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밟았을 뿐이니까 그걸 기다리거나 첫째. 네. 맞죠? 예. 두 번째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비취 인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국방장관 있잖아요. 있죠. 예. 대통령도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너무 쉽게 답변하시네? SI는 특별정보인데 그거는 다루는 사람은 취급 인가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SI는 한미 SI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저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려면은 미측의 동의나 협조를 받는 게 원만하겠죠.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미측으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들 SI 정보가 무분별하게 왜 나가느냐. SI를 공개할 때는 미측 양해하에 할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SI 취급 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보고 싶으면은 당장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돼. 네, 네.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 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요. 공개를 기다려야 된다. 아니, 볼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군 출신으로서 SI를 공개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이럴 땐 미측 협조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끊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끊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대통령이 보면 된다니까? 국방부 장관이 보면 돼요. 자기들이 보면 되는데 자꾸 대통령 기록물 열라고 하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 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이 많다 그래서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SI는 안 되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이율 배반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속에는 주가 뭐겠어요? NSC 회의록 자료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NSC에서 뭘 토의했겠습니까? SI를 보고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다는 것은 SI를 공개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SI는 안 되고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규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문재인 그런 대통령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 SI 정보 자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보면 된다니까. 국방부 장관 보고 시켜서 봐도 되고. SI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엮을까?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열어볼 수 있는데 안 열어보고 대통령 기록부를 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마 거기서 제가 봤을 때 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은 아마 봤을 확률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뭐 다른 거 아니라고 안 봤을 확률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제가 오랫동안 보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네, 바로 볼 사람이에요. 갖고 와봐. 진짜 뭐냐 하고 봤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또 공개를 못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공개하고 나발이고 자기들이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공개의 권한은 국방부가 갖고 있어요. 미측에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고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국회를 통하거나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예,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진실 규명보다는 또 하나는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예. 나토가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나토는 군사 동맹체죠. 냉전 시절에 미국이 구소련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러시아, 중국을 이쪽에서는 유럽, 이쪽에서는 아시아가 봉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사적으로. 네. 근데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중국하고는 경제적 거래가 많고 여길 왜 들어가냐 이거죠. 예, 지금 윤석열 전에.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보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정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 나토는 군사 동맹이에요. 나토는 예전에는 가장 큰 위협을 러시아로 봤어요. 최근에는 제2 위협을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와 북대서양을 연결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중국을 도전적인 요인, 위협적인 제2나라로 하는 신전략 개념을 이번에 채택할 거예요. 거기에 줄을 선 것이죠. 네 나라를 초청을 했어요. 아태 지역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 나라를 연결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동맹이니까요. 예, 가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 뭐 방산 협력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 핀란드하고 정상회담하고 어긋났잖아요. 핀란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제일 관심이 뭐냐? 자신들이 나토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정상을 만나야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겠어요? 가면은 들러리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 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러시아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 위협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지 한반도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회의체입니다. 나토는 미국, 캐나다하고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을 느껴서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가? 핀란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보고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그 군사동맹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 왜 굳이 그 군사동맹에 들어가냐고. 여기가 무슨 경제협의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미사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데 논의하는 데 아니에요. 네. 지금 세계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잘못 우리가 편성하다 보면은 한반도 지역은 불안정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러시아하고도 갈등이 생기다 보면 바로 경제의 여파가 가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우리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냥 다자회의 30명의 유럽 정상을 만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G20처럼 있는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토는 군사 동맹, 군사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좀 해줘라. 그동안은 비군사 분야만 지원을 해줬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는 순간에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중국 포위 전략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어서 해라. 저는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의원님 마무리가 금마무리 아닙니까?
벌써 내려가야 될 시간입니까? 쭉 이어지다가 마무리가 너무 급마무리가 돼가지고. 아, 끝마무리. 그래서 좀 눈치 보여. 나올 때마다 저보고 말이 많다고 우리 총수님 얘기해서 아유 말을 한참 하다가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의원님은 지난 총선에 후보 시절부터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때 우리 그 비서진들이 당부하더라고요. 오늘 총수 얘기하는 것만 답변해라. 자기들이 봐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급마무리 끊은. 편집이 돼서 나가니까 모르잖아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끊이지 않고. 모처럼 나왔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문제를 막 얘기하는 것이죠. 의원님, 오시는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다누림 건설이라든가 네. 이상한 데가 수의계약했어. 네. 그럼 분명히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진짜 큰 덩어리는 국방부 예하에 10개가 넘는 보안시설들이 어딘가로 막 이전되고 엄청난 보안공사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 못하죠.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예산이 496억이면 된다 해서 아니다. 1조 이상 들고 눈덩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어요. 국방부 167억 더 든다고 하고 합참 이전을 또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3천억 더 든다 하고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담장을 연해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옮기면 또 3천억 이상 또 들어가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들어가는 거 하나 하고 국방부 건물들은 대다수가 안보시설이에요. 특히 국방부 합참여기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그 핵심 부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다 그렇죠. 수의 계약하고 그럴 비공개를 해버리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바짝 뜨고 감시하고 잘 해봐야 되겠죠. 후배들이 쫙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싶으면은 주불리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에서 주불리 김병주 해먹고 싶은 유혹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거야 아마. 감시를 잘해야 되겠죠. 그 의원님이 그걸 감시 잘 해주세요, 그러면. 충성.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불리 김병주 TV가 여러분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7만 6천 달성했는데 10만 목표입니다. 이 주불리가 잘 때야 안보가 바로 선다. 주불리가 잘 때야 안보가 바로 선다. 충성. 10만 부탁합니다. 10만. 감사합니다. 자, 이 별이 4개인데 유튜브 구독자 앞에서는 이렇게 됩니다.